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다. 김교환 기자, 197. 병가지상사, 난고사성어가 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처럼 이기고 지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므로 지더라도 낙담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래도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와도 통하는 말이다. 같은 의미로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실망 또는 용기를 잃지 말라는 뜻으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 하고 인생살이 뜻대로 안 된다라고도 하지만 이는 모두 자기 합리화를 위한 변명일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뿐인 자기 인생 재미있고 보람되게 잘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 눈치 볼 이유도 없다. 단 한 번에 내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이며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가? 한 번뿐인 인생이고 보면 인생사 모두가 뜻대로 되어야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뜻대로 안 된다고 신세타령이나 변명만 하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인간은 서로 도와가며 사는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인생이기에 항상 주위를 둘러봐야 한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는가? 호주의 원주민이 동물뼈 등으로 만들어서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한 것으로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다른 부족과 전투를 벌일 때도 사용되며 부메랑이 목표물에 맞지 않고 되돌아오면 자신이 공격받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자기의 도를 벗어나 오히려 위협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상황을 부메랑 효과라 한다.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은 부메랑 효과와도 같다. 누군가에게 악의를 가지고 대할 때 그 악의가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닥친 나쁜 일을 살펴보면 스스로 저지른 나쁜 일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행한 좋은 일은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의 밑거름이 되어줄 수도 있다. 대학 교수들이 과이불개, 과이부개,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았다는 신문 보도를 보았다. 이는 논어에 나오는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는다 는 뜻이다. 정치꾼들을 비롯해서 사회 각처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자기 정당화로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경우든 당당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각기 자기 그릇에 맞는 능력을 갖고 있고 때로는 기회가 운명처럼 다가오는 경우가 있으니 이때를 놓치지 말도록 노력하자. 남과 나를 비교하기 전에 우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뭐든 하겠다는 의욕이 있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지 의욕이 없다면 실패도 없을 것이다. 자신을 좌절로 고통으로 슬픔으로 구속하지 말자. 오래 마음에 담아두면 안 된다. 작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살면서 꼭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보자.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자신의 능력을 망각하고 욕심이 너무 컸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내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자. 자신과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길이며 자신을 이김으로써 뜻대로 되는 자기 인생이 될 것이다. 토끼의 지혜를 배우자. 김교환 기자, 198. 고대 소설 별주부전을 보면 용왕이 병에 걸려서 토끼의 생간을 먹어야 낫는다고 하니 문어와 자라, 별주부가 서로 토끼를 잡아오겠다고 한다. 의논 끝에 자라가 토끼 그림을 가지고 육지로 나와서 토끼를 만나고 용궁에 가면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한다. 토끼는 유혹에 넘어가 자라 등에 엎혀서 수궁으로 간다. 속은 줄 알게 된 토끼의 지혜로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고 하니 육지의 동물들을 잘 모르는 용왕은 자라에게 다시 육지로 데려가서 가져오도록 한다. 육지에 도착한 토끼가 자기의 간이라면서 산삼을 보내서 용왕의 건강을 회복하게 한다.
허영심에 대한 경계를 풍자와 함께 위기에 처하더라도 지혜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토끼 이야기다. 이외에도 토끼가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을 순간에 물가로 데리고 가서 호랑이가 물에 비친 자기 그림자와 싸우게 해놓고 유연하게 위기를 모면하는 이야기도 있고, 호랑이에게 맛있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꼬리를 물속에 담그고 있으면 된다고 해서 꼬리가 물에 얼어붙게 해놓고 도망치는 이야기 등 토끼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민담이 많다. 보름달 속에서 옥토끼가 떡방아 찢는 모습을 상상하는 동화에서도 토끼는 우리 정서와 친근한 동물이다. 토끼는 번식력이 강하여 1년에 4에서 6회 임신하며 30일 정도 지나면 4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놓는다. 그래서 토끼가 상징하는 이미지를 총명, 지혜와 꾀, 풍요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개묘년의 새해를 맞아 토끼의 지혜를 새롭게 생각해본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학습과 경험을 통한 정보 및 사실의 수집을 의미하지만 지혜는 실생활에서 학습과 경험을 적용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지식은 체계화된 정보일 뿐이지만 지혜는 실용적인 삶에 대한 지식을 구현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것이다. 교수들이 지난해에 우리나라 현실 사회를 표현한 대표적 사자성어로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다는 과이불개, 과이부개를 선정했다. 이는 거대 양당으로 갈려서 끝없는 말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치판의 일부 국회의원 모습에서 잘 보고 있다. 세상만사를 내보고 싶은 부분만 보거나 아니면 보이는 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이냥 우기는 태도가 문제다. 내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는데 우리는 세상이 바뀌고 상대가 바뀌기만을 바란다. 그것도 자기가 바라는 대로 바뀌기를 원한다. 노년 세대도 마찬가지다. 과거엔 살면서 얻은 지식과 경험으로 젊은이들을 지도하고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잘 따라서 나이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던 사회였다. 이제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 세상을 바로 보고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아직도 과거의 틀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세상과 우리의 삶은 계속 변하는데 구태에 연한 사고방식을 고치지 못한다면 젊은이들에게 노년 세대는 영원히 꼰대요 수국골통이 될 수밖에 없다. 나이가 벼슬이던 시대는 지났다. 내가 가진 생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회도 수업이 쏟아지는 SNS를 통한 허구와 진실이 뒤죽박죽이 되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뉴스거리만 되면 마구 퍼나른다. 진실은 차후 문제로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나 자신이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함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 자신만의 잣대로 판단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세상과 소통하면서 슬기로운 대처를 위해 토끼의 지혜를 배우자. 빠름과 재촉의 사회를 살고 있는 노년세대, 김교환 기자, 199. 1980년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은 정보와 사회로의 출발과 함께 직구초는 이제 강자와 약자가 아닌 빠른 자와 느린 자의 대결 시대가 되었다. 세상은 생각할 기회마저 주지 않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또 정신없이 하루를 마감하면서 너무 바쁘게 살고 있다. 시간이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간을 따르는 사회이다. 우리에게 하루 24시간은 누구나 똑같이 갖는 시간이지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인터넷 환경의 급속한 발달로 내 감정을 알알이 박아서 정성을 다해 쓰던 손편지는 이메일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고 핸드폰이 전 국민의 생활 필수품이 되어 소통과 만남을 대신하게 되었다. 공장, 기계, AI 로봇, 각 산업 현장 등 어디서든 새로운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다. 바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간다. 무슨 일이든지 신속을 요하고 시간이 없다가 입버릇이 되어버린 의식구조의 변화와 함께 SNS의 활용이 생활 필수가 된 정보화 시대다. 빠른 사회 발전은 속도와 효율성이 강조되는 현대 문명의 빨리빨리를 생활화시켜서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대신에 많이 바쁘시죠? 노 변했고 식당에 가면 무얼 먹을 것인가 보다 빨리 되는 게 뭔가요? 그리고 주문받고 돌아서서 나가는 종업원의 뒷모습이 사라지기도 전에 아직 더 기다려야 되나요? 늘 연발하는 모습이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에겐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잠잘 때도 곁에 두고 몇 번씩 이메일을 확인하는 습관이 일상화되었으며 잘못된 정보가 수없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여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우리는 빠름 속에서 벗어날 겨를도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 하지만 서두른다고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본래의 전통적인 느림과 여유의 미덕도 되돌아보아야겠다. 지금의 노년 세대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천 과정을 살아오면서 빠른 경제 성장에 주력했고 이것이 우리에게 빨리빨리에 익숙해지도록 했는지도 모른다. 다른 나라들은 보통 100년이 넘게 걸린 산업사회로의 변천이 우리는 40년 만에 농경에서 산업사회로 변화시켰고 그 결과 6.25종전 후 67달러의 국민소득이 2000년에 1만 달러에 이르는 한강의 기적이란 경제성장의 신화를 만들었다. 그 시절의 주역이던 지금의 노년 세대들은 이제 일터에서 물러나 수명 연장과 함께 평생 못 가져본 수십 년의 자유시간을 백지수표로 가지게 된 현실이 되었다. 듣기 좋아 은퇴지 나이 먹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능력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놓아야 했고 그래서 지금의 노년 세대를 갑자기 당황스럽게 만든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차분하게 주위를 살펴볼 때다. 스스로를 돌아보며 삶을 새롭게 다져야 할 때다. 평생을 쓸 줄도 놀 줄도 모르고 오직 모으기만 하며 부모 봉양에 자식 키우는데 몸바쳐왔지만 이제는 남는 게 시간뿐이다. 그런데 시간 관리는 누가 해줄 수도 없는 것이다. 오직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과 시간을 마음껏 즐기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몫이다. 시간은 자신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자기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남은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다. 속도를 줄이고 인생을 즐기자.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